안녕하세요. 예, 신문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 예, 김한합니다. 예. 오늘은 부자 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왜죠? 예, 부자가 되면은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 시간적으로나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의식주 부분들, 뭐 먹을 것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고, 또 입고 싶은 의상, 예, 그리고 여행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선택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는가? 예, 그거에 대해서 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박영선 장관이 지벨리에서 지금 행사에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지벨리의 기업인 협의체 거기 간부께서 하시는 말을 들었던 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때 이제 지금 박영선 장관이 지금 구로 지역의 국회의원이시죠. 그러면서 이제 장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총선은 불출마하시는데 지금 그 기업인 협의체에 계신 분이 이렇게 또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돈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돈의 흐름이 어, 대기업에서는 가장 비싸게 제품을 팝니다. 예, 이를테면은 휴대폰 지금 폴더블 폰이 200만 원이 넘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뭐 갤럭시라든지 뭐 등등의 휴대폰들이 100만 원이 넘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고 가장 수익을 낼 수 있을 범위 수준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세탁기, 냉장고, 뭐 청소기 등등 해서 대기업,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삼성, LG, 뭐 현대차 이런 기업에서 가장 비싸게 타당성 따져보겠죠. 이제 팔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비싸게 판매를 합니다. 예. 그렇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을 어떻게 받죠? 예.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습니다. 예. 지금 금년도는 조금 올라서 한 180만 원에서 19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대다수가 그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200만 원, 250만 원 이하로 받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절반이 넘는데 이제 그분들도 뭐 휴대폰을 사고 냉장고, 세탁기는 좋은 걸 삽니다. 예, 그렇게 되다 보면은 돈의 흐름은 대기업 그리고 이제 금융권 대출 쪽으로 이제 관장을 하고 있는 금융업 이 부분은 이제 그 우리 서민들 대다수 국민들은 대출을 받아서 이제 아파트라든지 주택에 살고 있죠. 그것이 이제 자가가 됐든 전세가 됐든 반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어찌 됐거나 대출을 끼지 않고 주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극히 드문데 그럼 결국은 은행은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어떤 걸로? 이자로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돈의 흐름이 대기업 연봉 어떻게 되죠?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 지금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100대 41.8입니다. 반절도 안 됩니다. 보시면은 300인 이상 정규직이 이제 100이라고 보면은 100원을 번다고 치면은 300인 이상 비정규직은 63원이 되고 300인 미만은 56.8원이 되고 300인 미만 비정규직은 41.8원이고 이게 지금 구조가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거기 때문에 지금 자꾸 대정부를 상대로 지금 민노총, 한노총, 우리나라 양대 노총이 이제 광화문에서 투쟁을 하는 거고 지금 이 부분이 현실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갈등이 심합니다. 예, 심하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잘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 기득권층과 이해관계가 엮여 있기 때문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거나, 정규직으로 들어가야 되고, 예,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패스를 해서 안정권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이중적인 구조인데,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밥 하시는 분들, 톨게이트 수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천대받고 돈을 적게 받아야 되는 일이냐? 같은 일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선진국으로 보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분들도 있어야 되고, 우리 또 이제 환경 미화원 분들도 있어야 되고, 지금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뭐라고 할까요?
소위 말하는 3D 업종, 잘 안 가려는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더 많은 임금을 주고 더 대우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이제 그 산업과 사회를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는 모두 필요한 사람들이죠. 모두 필요한 사람들인데 만약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 하면은 결국은 사무직 근로자, 그리고 기술직, 연구직 근로자들도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아, 피해라고 봐야 될까요? 손해를 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분들이 만약 없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을 해서 이제 대체를 해야 되는데 또 그런 부분도 쉽지가 않고, 이제 이런 이중적인 구조화 부분이 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지벨리 를 좀 간단히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박영선 장관이 이제 구로 이제 지역 곳인데 여기가 이제 옛날에 구로공단, 옛날에 구로공단이 아닙니다. 지금은 여기 이제 넷마블 있고요. 벤처 창업의 중심지라고 해서 판교 우리나라 이제 판교하고 지벨리 이제 구로 이쪽이 그리고 가산하고 지금 이런 그 벤처 기업들이 많은데 여기에 이제 많습니다. 뭐 이제 영상 쪽으로 하는 데도 있고 애니메이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벤처 스타트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쪽을 이제 키워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기업인들이 박영선 장관에게 계속 이제 건의를 하겠죠. 예, 이런 부분은 이렇게 있고. 그래서 바로 어제 제가 영상을 말씀드린 이제 소부장 펀드 관련해서 일본에서 계속 그 백색 국가를 제외하고 우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지금 뭐라고 할까요? 예, 일단 갈등을 부추기는데 지금 해결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독일과 이제 소부장 쪽, 우리 반도체 그런 이제 부품들, 그런 것들을 이제 조달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벨리가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앞으로 끌어갈, 지역이 될 수 있다. 지금도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어찌됐거나 우리는 벤처, 핀테크, 이런 쪽이 발달이 돼야 됩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제가 계속 그 강조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업종, 이쪽도 이제 키워줘야 된다. 어제 이제 창동 사례를 제가 드렸죠. 창동에 이제 그런 제약바이오 업계에 그런 허브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제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제 지벨리는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가능성이 있는 이제 미국의 이제 실리콘밸리 같은 거죠. 지벨리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말씀드리고요. 넷마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웅진을 이제 인수를 했죠. 그래서 지금 넷마블은 또 방탄하고 또 엮여 있는데 지벨리에서 이제 이런 게임 산업, 게임 산업도 우리가 이제 또 많이 이제 커나가는 사업이죠. 중국에서도 이제 한한령이 해제가 되고 우리나라 게임들 이런 것들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네. 여담입니다만 짝퉁 게임들이 많이 나와서 중국들에 조금 우리가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잘 잡아내야 될 것 같고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지금 이런 그 임금 구조에 대한 비현실적인 부분, 그리고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이제 정규직 있고 비정규직 있고 이제 무기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기직은 말 그대로 무기 이제 기간이 없는 계약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분들은 급여 인상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로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나라 임금 구조는 지금 직무급제가 아니기 때문에 승진을 하지 않으면 월급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급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성과급도 다릅니다. 다르고 지금 이제 이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일을 하고 이제 받쳐줘도 절대 주인공이 될 수 없는 평생 조연 엑스트라가 돼야 되는. 근데 이게 맞지 않죠. 그리고 이제 비인간적이고 이게 전혀 이 제도 틀이 바뀌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일을 하고도 뭐 이제 한두 해 정도는 이게 어느 정도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참아내야 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끝이 없는 겁니다. 이제 미생이라는 또 이제 우리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봤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인식의 차가 굉장히 좀 후진적이다. 지금 인도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답이 나오는데 인도가 IT 강국이고 수학 과학의 뭐 최고봉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잘 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죠?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수학과가 앞서가고 있고 인도의 이제 공과대학을 떨어지면은 이제 미국의 이제 MIT라든지 뭐 스탠퍼드라든지
그런 뭐 하버드라든지 이런 또 세계 글로벌 탑권에 있는 대학으로 가는데 어찌됐거나 지금 인도는 그 인구도 많고 그 시장 규모도 크고 한데 잘 살지를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신분제 구조.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고 같이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게 풀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규제를 하고 있다. 인권적으로 굉장히 심각하다. 이게 정말 굉장히 잘못되고 악한 구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같이 공멸하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결국은 사회 구조나 분위기, 이런 직업 제도, 그리고 인권 구조 이런 것들을 잡아주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 이제 친인척들 간에 그리고 우리 이제 자녀 세대들 이렇게 우리 이제 후진들이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후세대 예, 후세대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불합리한 구조가 고착화되고 이거에 대한 것이 이제 치킨 게임으로 세게 나가니까 이걸 중재를 하지도 못하고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출혈이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작용인데 이거를 딱 정리를 못하고 이게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면은 이거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지금 국회가 마비되고 동물국회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심각한 인공 구조가 있다. 예. 그리고 이제 벤처 기업도 보시면은 대기업보다 높죠. 그러니까 벤처 기업 우리가 쉽게 말해서 카카오, 뭐 이제 네이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커나가서 이제 대기업이 됐는데 이제 쉽게 말해서 배달의 민족, 예, 벤처기업에서 시작해서 대박을 터뜨리고 지금 딜리버리 히어로라고 독일계 배달업체에 이제 매각이 됐죠. 4조가 넘었습니다. 예, 아시아나보다 훨씬 큰 금액이죠. 대단한데 지금 이제 벤처가 이렇게 커나가고 있고 이제 대기업은 그래도 4,400이면 크죠. 그리고 이제 금융권도 마찬가지로 엄청납니다. 예.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 우리나라 평균 월급 113만 원, 이게 지금 2019년 작년 말 기사입니다. 예, 근데 금년도는 조금 올랐죠. 예. 그러면 이게 많이 쳐서 180 후반대, 190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200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200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주거에 대한 부분, 거의 자가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은행 이자로 나갑니다. 예, 은행 이자가 나가는데 반전세 같은 경우는 이제 집주인한테 얼마를 주겠죠.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일을 하고 돈을 돌리고 결국은 이 사회를 유지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틀 안에 있고 지구촌이라는 틀 안에 있는데 이 안에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가 고착화되고 당연시되고 이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에 대해서 타당한 결론이나 답변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광화문 가서 파업을 하는 것이죠. 예, 파업을 해서 지금 톨게이트 수납원들 이제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정규직 해줬는데 이제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다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정규직, 비정규직 이걸로 놓고 보지 말고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결국은 산업이 돌아가려면은 고정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고정 수입에서 이제 안정이 돼야 될 거잖아요. 안정이 되고 근데 혼자만 일해서는 어려우니까 이제 맞벌이들을 많이 하죠. 예, 애를 낳고 이제 뭐 경단녀라고 하는데 여자가 이제 애를 낳으면은 키우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육아휴직이라는 걸 들어갑니다. 남성도 들어가는데 아직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지원 제도가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결국은 돈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건데 돈을 그렇게 현실적으로 주진 않습니다. 예, 지금 육아수당, 아동수당 뭐 이런 것들 10만 원 수준, 20만 원 수준이고 그 육아휴직 급여도 크지 않죠. 예,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그것도 이제 한 번에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고 이렇게 이제 그 대부분의 근로자들 이제 180만 원, 200만 원 이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쉽게 이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 이게 산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 정부에서는 이제 갭 투자라는 이제 찬스가 있었죠. 예. 근데 이것도 이제 배포가 필요합니다. 뭐든지 투자를 할 때는 지금 투자를 해서 지금 사기도 많이 나가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라임 그 자산운용이 가장 큰 사례죠. 이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안전한 줄 알았고 근데 이제 부동산 광풍이 불고 지금 서울 집값이 막
그 널뛰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제 계속 이제 여론을 수렴하면서 집값을 잡겠다. 그래서 김현미 장관하고 문재인 정권, 김상조 정책실장 이런 분들이 많은 비난 여론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 여론 아닌 또 측도 있죠. 아닌 측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으로 이게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9억 원을 가이드라인으로 잡고 9억 원을 기준으로 이제 세금으로 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억 원 이하인 아파트들 특히 서울 경기를 집중으로 그래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집값이 안 잡히니까 계속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 민주당 내에서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집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또 주거 비용을 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생활비가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먹고 살아가야 됩니다. 남들도 여행 가는데 여행 가고 싶죠. 이런 그리고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만약에, 학급에 있는, 자녀의 친구가, 이번 설 명절을 이용해서, 동남아 어디를 갔다 왔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얘기를 하겠죠. 와가지고, 아니면 엄마들끼리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가고 싶죠. 가고 싶고, 남들이 뭘 입었다. 그럼 먹고 싶고, 무슨 차를 탔다. 그럼 타고 싶고,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이러다 보니까 갈등이 증폭이 되고, 이게 불합리하고 이게 답은 안 나오고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인데 지금 그러면 이제 최저임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 국가에서 이제 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18년도 기사긴 한데 한국 터키에만 주유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유수당이 뭐냐? 그러니까 5일을 일을 하면은 하루를 보너스로 돈을 준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이해가 안 되죠. 일을 안 했는데 불로소득 아니냐? 왜 돈을 주느냐? 근데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아직 이거에 대한 협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휴 수당이라는 것이 플러스가 되면은 우리나라가 높습니다. 13,000원. 이런 부분인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우리 대다수의 서민들 200만 원 이하 받으시는 분들이 이 돈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은 아닌데 선진국이라고 봐야 되는 이런 현실 구조가 있죠. 물가가 비쌉니다. 물가가 비싸고 세계 경제 이제 OECD가 이제 잘 사는 국가 탑순이라고 치면은 거기서 한 12위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결국은 계층 간의 갈등 그리고 임금 구조의 불합리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시정을 해야 되는데 시정이 잘 안 됩니다. 왜냐? 지금 그것에 대한 수혜를 보고 있는 기득권층이 있기 때문이죠. 그분들이 이거를 수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갈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긱 이코노미라는 게 있습니다. 긱이라는 것은 이제 단순 일자리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 젊은 층들 그리고 이제 노령층을 대상으로 이제 단기 알바 그리고 투잡 쓰리잡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이제 잠깐 일을 해주고 제가 이제 타다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타다를 많이 이용합니다. 차가 없기도 하고 굉장히 넓고 서비스가 쾌적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타다는 일단 택시 분들하고 갈등이 있죠. 택시 분들의 이제 밥그릇을 뺏어갔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타다 같은 경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이제 고용되신 분들은 투잡을 하는 셀러리맨이나 이제 근로자들이 퇴근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배차를 이제 서울로 치면은 이제 강동 강서 이렇게 좀 분산을 시켜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면 일당이 한 10,000원이 넘어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음이 오거나 좀 힘들 때는 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이 참 좋은데 지금 그렇게 이제 긱 이코노미들이 이제 그 형성이 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월급 아까 말씀드린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200만 원, 250만 원 잘 안 되니까 이제 이걸로 충당을 하는 건데 이제 이런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많이 생겨나고 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대다수의 노동 근로자들, 노동조합,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런 부분들에서
또 타협이 잘 안 됩니다. 예. 또 이제 이해관계가 엮여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택시 기사분들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카카오 택시 같은 데들은 택시 기사분들하고 갈등을 최초로 부딪혔죠. 그래서 이제 빵 터트린 사례인데, 그러니까 길을 뚫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출혈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카카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은 택시 기사를 고용을 해서 그분들의 고용 안정성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준다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되거든요. 우리 또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제 제약바이오업계 중에 이제 원격 의료 이 부분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의사협회하고 또 이게 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중재를 하고 풀어 나가고 어느 정도 서로 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깨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국회가 가동이 돼야 됩니다. 국회가 가동이 되고 사회적 토론도 많이 해야 되고 그 보상책이라든지 뗄 거 떼고 받을 거 받고 이런 그 딜과 협상이라든지 이런 합리적인 어느 정도의 선을 두고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양보가 잘 안 됩니다. 그 양보를 조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돌고 이 내수가 진작에 되고 우리가 뭐 휴대폰도 사주고 팔아주고 냉장고, TV 좋은 것도 보고 싶잖아요. 예. 그러면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여행도 가야 되고 뭐 관광에 주관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선정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200만 원, 250만 원 받는 맞벌이 한다고 쳐도 이게 부족합니다. 만약에 자녀가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결론은 답이 없다라는 거죠. 답이 없는 이런 현실. 그러니까 부자로 가는 사다리가 참 어렵다. 그리고 지금 예전에는 이제 뭐 개천에서 용된 사법 시험 같은 경우 이거 로스쿨로 대체가 됐고 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변호사들 장난이 아닙니다.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 폐업하는데 속출하고 있고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폐업하는 병원들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병원 의사가 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구조가 있죠. 그런 구조가 있는데 지금 결국은 우리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정규직의 갈등, 그리고 임금과 업무에 대한 갈등,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조율을 해주지 못하면은 이게 결국은 도돌이표다. 도돌이표가 아니라 마이너스고 땅굴 파고 들어가는 거다. 왜냐면 지금 우리는 마이너스 성장 시대거든요. 예,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미국은 더 세게 나가고 있고 자기네들의 논리에 따라서 그 이제 돈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 이제 쉽게 방위비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5배를 올려달라고 하는 이런 이게 정말 집 없는 사람들을 당해보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 전세로 살다가 갑자기 5천만 원 올려달라고 이런 이제 저는 그걸 당해봤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집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자주 국방 이게 조금 뭐 비약적이긴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돼야 된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결국은 이런 벤처, 공유 경제 지금 이거 뜨고 있는 트렌드에 맞는 저희 이제 같이 경제신문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스트 키친, 당근 마켓 뭐 이제 장난감 그리고 이제 지역마다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맘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이제 그런 유아용품 같은 거, 장난감 도서관 같이 이게 주고받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IT 지금 흐름에 맞는 지금 배달의 민족은 잘 매각하고 빠진 것 같은데 그쵸. 기업하기도 어렵고 규제도 많고 어찌됐거나 대표는 직원들 월급 줘야 되는데 이게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규제가 치고 들어오고 그럼 왜냐면 소상공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이게 상권 침해다.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면 지금 당장 금년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이거를 가만둘 수 있느냐? 의견을 수렴해 줘야 됩니다. 왜냐? 정치인은 집권을 하지 못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예,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길을 쓰고 이제 그분들도 표를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분이 이제 배달의 민족에 이사하셨습니다. 예, 비슷하죠. 이게 포스트키친 이게 참 이게 로고가 그리고 네이밍이 깊다, 깊다라는 또 느낌이 있는데 고스트 주방이 없는데 밥을 갖다 줘요.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또 이제 카이스트 또 출신이시고 이제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업체들이 트렌드에 맞게 나옵니다. 일단은 배달의 민족은 매각이 됐고, 그래서 지금 공유경제에서 강남점 이렇게 있다가 이제 삼성점 뭐 있고 이제 쭉쭉쭉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밥해 먹는 시대가 이제 지나갈 것 같습니다. 예, 밥하는 것도 굉장히 귀찮죠. 예, 그리고 지금
굉장히 잘 나오죠. 이게 지금 뭐 이마트라든지 뭐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뭐 얼마 주면은 뭐 햄버거 이런 거 전자레인지 돌려 먹는 거 그리고 이제 덮밥 같은 것들도 저렴하게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걸 때가 되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갖다 준다. 아니면은 본인이 원할 때 갖다 준다 하면은 땡큐죠. 예, 땡큐고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 더 땡큐죠. 예. 이런 부분인데 이런 걸로 이제 벤처 스타트업으로 돈을 모아야 가야 된다. 왜냐? 지금은 갭 투자도 할 수도 없고 지금 규제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출도 받지 못하고 그러면 결국은 그 대다수의 근로자가 월급이 200만 원 이하, 250만 원 이하 이런 부분인데 이제 안 쓰고 모아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지만은 지금 일단은 집값에 대한 부분, 그리고 먹고 살아가는 생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문화 여가 생활을 뭐 많이는 몰라도 한 달에 영화 한 편 보는 것도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영화 티켓이 이제 만 원이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팝콘, 콜라 옆에 먹고 있으면 먹고 싶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영화 한번 보면은 그렇죠. 한 2, 3만 원, 3만 원? 그리고 이제 영화 시간 때 친구들 만났으면 또 밥 먹어야 되잖아요. 밥 먹으면 또 얼마. 또 이제 커피 마셔야 되잖아요. 커피. 이런 거를 즐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는 즐기고 누구는 못 즐기고 이제 이런 갈등,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타다 이제 내용인데 지금 이게 국회에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아직 그 폐업은 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제 타다 패스라는 걸로 또 본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긴 한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도 이제 끌어가야 되고 타다에 대한 걸 인정 안 해줄 수도 없고 지금 택시 그 노동자 대다수의 그 중장년층 지금 그 운수업으로 택시업으로 이제 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도 안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참 답보 상태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돈이 된다. 예. 그리고 이제 당근 마켓 이게 딱 나왔는데 당신 근처에 있는 이제 마켓이라는 또 이제 이런 또 네이밍인데 지금 이래서 이런 것들 IT 벤처, 이게 공유 경제, 뭐 지금 뭐 휴대폰 충전 배터리,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청소 이런 것들도 이제 대행해 주는 데가 있고, 뭐 이제 빨래 코인 빨래 막 많죠. 예, 그래서 집에 이제 세탁기도 필요 없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또 이제 LG 또 이제 삼성 이제 세탁기 많이 만드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고, 이제 이런 트렌드의 변화에 맞게끔 사업을 해야 된다. 예,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나오면은, 이게 20일 1월 16일 기사인데, 최종 수정 이렇게 됐고, 9억 초과 아파트, 전세대출 전면 금지. 지금 갭 투자, 그러니까 이전 정부의 갭 투자로 재미 보시고, 제가 아는 분도 자녀가 셋인데 직업이 없어요. 직업이 없는데 잘 살아요. 예, 저기 마포에 있는, 좋은 아파트에 사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갭 투자를 많이 했었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잘하고 또 이제 이런 배포가 또 있어야 됩니다. 대출을 받고 이렇게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빨리 팔아라. 세금이 점점 올라갈 것이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지금 월 200이 안 되는 우리 서민들은 부자로 가는 계층의 사다리가 거의 없다. 예.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택을 위한 불로소득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 예. 그래서 임대 사업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대다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지금 이만큼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만큼의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여파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 또 총선에서 어찌됐거나 집권을 해야 되고 집권을 하지 못하면은 이분들은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예,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현실화 시키겠다. 예, 집값을 잡겠다라고 계속 대책이 나오는 거고 그럼 갭 투자는 안 되는 거고 이제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타다라든지 이런 고스트키치나 이런 트렌드에 맞는 4차 산업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설민석 사례 굉장하죠. 지금 이분의 광풍은 지금 우리나라가 산업이 어려워지고 위태위태하면서 공무원 광풍이 불고 지금도 불고 있습니다. 지금 또 많이 뽑기도 하고 소방, 경찰 뭐 등등 해서 그래서 이분은 지금 단국대 연영과 출신이신데 역사에 대해서 빼곡하게 잘 아시죠. 예, 그래서 지금 노량진에서 히트를 치고 지금 이제 공중파로 이제 진출한 굉장히 베스트하고 전무후무한 사례죠. 예, 이런 사례인데
지금 이분이 하는 선녀들, 선을 넘는 녀석들이라는 프로라든지 책을 읽어드립니다라는 이제 프로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입니다. 예, 굉장히 좋은 프로고 지금 우리 자녀 교육을 하심에 있어서도 굉장히 크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분처럼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이제 한국사라는 이 지식을 가지고 히트를 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개통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상으로 진출을 하시다든지 개인들에 대해서 지금 뭐 많죠. 뭐 이제 대도서관, 벤츠, 씨님, 뭐 도티 이런 분들 이런 것들로 특정 계층이 됐든 아니 됐든 하여간 히트를 쳐야 된다. 여론몰이를 해야 되고 여론몰이라는 표현보다는 하여간 지금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이 지금 무도에 나오시고 그리고 내는 책마다 다 베스트셀러입니다. 예, 지금 어마어마하죠. 예, 지금 이분은 진짜 거의 뭐 우리나라를 끌어가는 인물이자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예, 많은 돈을 벌고 있고 많은 또 즐거움도 주고 있죠. 또 이제 이미지도 굉장히 좋고 자기 관리가 굉장히 철저합니다. 예, 방송 보니까 이제 국물 같은 거는 잘 안 먹고 이제 건더기 위주로 지금 그런 몸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다라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자기 관리와 히트를 쳐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톨게이트 수납원들 이제 도로공사 지금 도로공사 지금 이렇게 됐고 결국은 도로공사 사장께서는 사퇴를 하시고 이제 총선 출마를 위해서 이제 준비 중이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잡아주지 않으면은 결국은 지금 이런 집회는 계속 광화문이라든지 지금 청와대 사랑채 앞에 여기 있죠? 민주노총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결국은 현대차도 파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파업을 해버리고 끊겨버리면은 우리 이제 뭐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사회 동력이라든지 자동차도 10대 팔고 2대 팔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사회 성장이 없다, 발전이 없다, 마이너스다 이제 이런 결론이 도출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세금 우리나라가 걷어서 이제 나라 살림을 하는 건데 나라 살림도 잘 돌아가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분열로 인해서 잘 되지도 않고 국회에서 법안 통과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이해관계 중재도 안 되고 결국은 중재와 대화를 가야 되는데 대화 자체를 아예 안 해버리고 결국은 이제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답이 없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지금 공유경제 이런 것들로 히트를 치지 않거나 아니면은 전문성 가지고 괜히 치고 나가는 이런 거 아니면은 지금 없다. 그래서 지금 고용부 차관께서 지금 보시면 13일 기사입니다. 노동혁신의 호봉제 직무급제 전환 매뉴얼을 만든다는데 지금 정부는 얘기를 하죠. 근데 얘기는 하는데 이제 공무원들은 하고 있냐 이제 이런 또 비판이 있고 그러면 이제 대기업들만 강제할 수 있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러면 이걸 또 수용을 할 거냐 그러면 민주노총 한국노총 또 가만 안 있을 거거든요. 왜냐 지금 그 회사를 쥐고 있는 간부진들 이런 분들이 결국은 지금 호봉제로 인해서 많은 수혜를 보고 있는 거죠. 같은 일을 해도 지금 아무리 일을 해도 진급이라든지 임금 상승이 없는 계약직, 그냥 무기 계약직 이런 층들이 굉장히 많고 어 그리고 지금 이런 전반적으로 지금 그 이제 교육청에 있는 교육청 소속으로 있는 이제 공무직들, 이를테면 이제 밥을 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청소 환경 미화를 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린 톨게이트 뭐 수납원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직업에는 귀천이 있고 당신들이 하는 일들은 저임금 근로다. 이제 이렇게 규정을 지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대놓고 말은 못하죠. 면상이 되고 말은 못하지만은 이제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이 되는 거고 그냥 어물쩍어물쩍 넘어가는 건데 지금 또 이제 전환여부 노사 자율 이게 노사 조율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같이 일을 하고 이제 갈등이 있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되고 또 이제 저출산 초초초초초 고령화가 되고 그러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막 60 넘고 70 넘었는데 이분이 다시 이제 공무원 조직으로 와가지고 일을 한다? 아니면 대기업에 가서 일을 한다? 이것도 어려운 일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중재에 대해서 국가나 정부나 국회에서 나서줘야 된다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 또 이해관계도 있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젊은 층들을 상대로 지금 교보생명, 코트라,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직무급제를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 이제 임금을 깎진 않겠죠. 이게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보니까 그러면 직무급제를 해서 임금 깎지 않은 조건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조정을 하자. 업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만큼의 돈을 받고 이만큼을 더 했을 때는 이만큼은 월급 더 주고 이런 가이드라인을 정한 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합리적이다라는 거죠. 지금 호봉제는 그리고 이제 같이 일을 해도 어느 사람은 일을 하고 그러니까 같이 보는 시각차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땐 내가 일을 많이 하고 결국은 잘해서 승진을 한 건데 왜 인정을 안 해? 이런 부분이 있고 주변에서는 당신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쳐준 부분도 있고 같이 기여한 부분이 있고 내가 볼 땐 당신은 나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또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조정이 안 되면은 결국은 도돌이표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지금 그 이제 귀농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귀농 귀촌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직업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영상에 나와 있는데요. 귀농, 귀촌, 귀산, 귀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귀농 관련한 거는 서울을 기준으로 양재역에 AT 센터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귀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촌 어항공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촌계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어촌 협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서해안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남해안 같은데 전복 그리고 이제 갯벌에 이제 꼬막, 바지락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캐가지고 같이 이제 거기 이제 갯벌이 이제 공동으로 생산하는 이제 기지가 되는 거고 거기서 얻은 수학 그리고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이제 초등생 뭐 등등 초중고생 등등 해서 대학생 뭐 MT 같은 것들도 또 있고 그래서 어촌 관광 같은 사업을 해서 수익을 냅니다. 수익을 내서 지금 화성시 쪽에 100mm 같은 사례가 계속 나오는데 연봉 5천 이런 것들이 이제 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촌도 어찌 됐거나 지금 고령화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어받아서 일을 할 한국인들이 없는 거고 그래서 자리가 비기 때문에 조금씩 받아줍니다. 조금 텃세가 세다고 하는데 제가 이것도 어촌어원공단에 문의를 해서 들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봉 5천이고 화성시면은 괜찮죠. 거의 준서울권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하동사례인데 지금 이거 말고 뭐 파프리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농대라고 전주에 이런 농업에 대해서 알려주는 또 대학도 있고요. 그래서 에코맘, 산골 이유식, 복을 만든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사회적 기업 같이 그래서 공동으로 같이 대표가 돼서 서로 존중하고 일을 하면서 이에 대한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 그래서 좀 보시면은 37살, 38살 뭐 더 어리신 분들도 많습니다. 또 이제 저 아시는 분은 저기 이제 젊었을 때 35살 때 이제 화천이라는 데를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고추장, 된장, 막걸리도 만들고 여러 가지도 하고 이제 귀농 학교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찌됐거나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2위의 경제 대국이기도 하고 이제 이유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한테 좋은 거 먹이고 싶죠. 그러니까 돈 아끼지 않고 근데 대다수가 임금이 200 이하, 250 이하 이렇게 되고 둘이 벌어도 500이 안 되는 이런 구조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지방 같은 인구 소멸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뭐 이제 의성이라든지 뭐 저기 이제 전남 쪽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지금 이런 데들 이제 어서 오라 이겁니다. 그리고 해남 같은 경우는 군수가 돈도 안 받으시고 이제 저출산 대책으로 애를 낳으면 돈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이런 부분들이고 뭐 그렇게 그 돈이 일시적으로 줘도 돈 많이 들어가는 거는 뭐 잡을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런 그 4차 산업 벤처 이런 것들 그리고 개인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특출나게 튀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이제 귀농 귀촌 이런 부분 찬스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이런 그 임금 현실화 그리고 이제 정규 비정규직 간의 갈등 무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아주겠다 대화를 해서 풀어주겠다 협상을 하겠다
이런 정당과 이런 의원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잡아주고 이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돼야 이제 결국은 이제 후대 세대들이 이제 먹고 살아가야 되죠. 자녀를 낳고. 그래서 이 구조가 정착화가 돼야 되고, 그래서 어찌됐거나 애가 낳기 좋은 사회가 돼야 이제 자녀를 키우고 그 자녀가 커서 우리 산업을 유지하고 세금을 내고 이제 끌어가는 거거든요. 동력이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돼서 뭐 더블 인컴 노키드 딩크족이라고 이런 데들 있죠. 예. 그래서 뭐 이제 그 이제 속 시끄러운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회사가 이렇게 되고 돈도 잘 안 벌리고 집 사기도 힘들고 애는 또 언제 키우고 이제 이런 부분들 여성 같은 경우는 애를 낳고 몸도 조리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애를 키워놓고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은 결국은 임금 구조거든요. 임금 구조와 고용 안정.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없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를 잡지 못하면은 결국은 뭐 되지 않는다. 예. 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청하신 여러분들께서도 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공감을 해주시고 결국은 국회에서 이거 가동을 해주고 지금 국민을 상대로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을 봉사를 해줘야 됩니다. 해주고 결론을 내야 됩니다. 예, 결론을 내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거는 도돌이표다. 어차피 안 되는 거다. 예,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실에 빠져 있고 뭐 이민도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답이 없는 거고 이제 희망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건데 이 부분을 바로 주어야 부자로 갈 수 있다. 예, 부자로 가는 길이 대다수가 넓어지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어제 이제 보여드렸던 뉴질랜드 사례, 호주 사례 이런 그 좋은 나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고 주변이 행복해야 우리 자녀들도 행복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특정인들만 이렇게 같은 일을 해도, 같은 일을 해도 다 필요한 일을 하는 건데, 너무 많은 차이, 너무 많은 임금 차이,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희망과 동기부여를 제거해버리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다. 아파하고 있고, 많은 분들은 수혜를 보고 있다. 지금, 특정 계층, 돈 많이 버는 이런 계층들, 대기업들, 교묘권들, 뭐, 그분들만 해당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예. 예, 그런 이런 돈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부자로 가는 길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리하자면은 이제 국회가 이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쉽게 말해 퉁을 쳐야 된다. 예, 조율을 해서 지금 임금 합리화 고용 안정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책을 내놔야 된다. 아니면은 지금 이런 공유경제 스타트업을 해야 되고 아니면 설민석 그 방송이처럼 전문성을 가지고 히트를 쳐야 된다. 아니면은 귀농으로 가서 이렇게 사업을 해서 대박을 터뜨려야 된다. 뭐 이제 인삼이라든지 버섯이라든지 딸기 이런 것들은 저기 우리나라 되게 잘 팔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소개드렸던 이제 케이팝 열풍을 타고 그 떡볶이, 그리고 만두 이런 거 엄청 팔리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춘절이라고 이제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주얼리는 돈이 잘 안 되니까 이제 또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것들도 같이 껴가지고 우리 의료관광 같은 거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부자로 가는 길은 이렇다. 부자가 되는 법은 이렇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총선 때 우리가 많이 의식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이번 그 국회는 굉장히 동물국회고 정말 법안 처리도 안 되고 한 게 별로 없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의 우리 국회는 잘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잘 투표도 하고, 이런 공약들도 보고,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이런 질문들을 해서, 지금 이제는 좀 좋은 시대가 되고, 우리가 이제 경제 대국 10위인데, 우리가 뉴질랜드, 호주만큼, 될 수 있거든요. 예, 이런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지금 빼곡하게 지금 아파트 빌딩에 들어서 있는 이런 서울 땅이 아니라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땅이 아니라 멋진 이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고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지금 이번 총선을 대비해서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신문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 예, 신문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 김아나였습니다. 예,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